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오늘의 코너는 사이예요. 이 코너 사이는 사람들 속 이야기라는 뜻으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생각을 나누는 코너예요. 주제에 맞는 소소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사연을 받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 속 대화에서 나온 흥미로운 주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정말 리얼하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코너 중 하나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사연을 받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어렵겠지만 우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나 작은 세미 인터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듣고 공유하면서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코너를 통해 내 내면이 더욱 확장되길 바라며 사이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주제를 알아야겠죠?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스트레스 해소 비법은 무엇인가요? 이 첫 주제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막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궁금한 이야기도 많은데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못 정하겠더라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았으면 좋겠고 공감도 되고 어느 정도 도움도 되었으면 좋겠고 막 욕심이 자꾸 그득그득 생기다 보니까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동생을 딱 만났는데 얼굴이 조금씩 초췌해지고 지쳐있는? 절어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 조금 예민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아, 그 예민하다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잠깐 다른 얘기인데 예전부터 왜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나쁜 성품을 가진 것만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예민하다라는 건 남들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반응이 빠르고 세심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즘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뭐만 하면은 불편하네. 예민하네. 이래요. 이런 말들이 이 단어의 본질을, 순수함을 흐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들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괜히 행동도 멈칫하게 되는 것 같아요. 뻑뻑한 세상. 이 주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뤄보도록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동생의 민감도가 좀 높아 보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쓰였었는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안 그래도 요즘 세상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머리를 어지럽게 해서 헤드셋을 꼭 끼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스트레스가 심하구나. 그래서 이 청각 민감도도 더 높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기운을 조금은 덜어내주고자 하는 마음에 대화를 나눴는데 이 친구도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건 아는데 어떤 이유인지 원인 파악이 어렵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 답답한 마음을 일부는 알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이 원인이 파악이 되지 않는 답답한 고통, 이 꽉 막힌 기분, 고구마를
100개 넘게 한 1000개를 먹은 듯한 느낌. 그리고 저 진심이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아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 해소 방법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번에 알기도 어렵고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또 찾았다고 해서 영원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대환장이죠, 이게. 저 스트레스를 느끼기까지의 과정도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걸 해소하는 방법도 찾아야 하니 또 다른 고통이 추가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냥 이런 거 안 느끼고 좋은 것만 보고 담고 느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더더욱 선택지도 넓어지고 내 삶의 꾸러미가 풍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도 아프고 당연한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뒤섞이네요. 그래서 저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스트레스나 고민,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고 싶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 비법을 듣다 보면 동생도 시도해볼 용기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뿐더러 저 또한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으로 이 주제에 접근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법,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판을 깔았습니다. 와, 다양한 비법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동생도 알아가고 이거를 듣는 여러분들 또한 공감과 배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코너를 위해서 지인에게 스트레스 비법을 전수받아 왔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최근에 세미나를 들었는데 주제가 스트레스 관리더라고요. 어휴, 이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주제를. 그때 제가 여러 사람들의 비법을 받아왔는데 이것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인박스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에 마구마구 써주세요. 제가 스트레스 관리 비법이 정말 궁금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과연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아니, 스트레스를 받기는 할까? 라는 물음표가 가득했던 분이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역시 이 해소 방법에서도 그 사람의 성향이 묻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분에게서 느꼈던 유연함, 수용성, 그리고 캐릭터성이 스트레스 관리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자, 과연 어떤 방법일지 멜로디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선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상대방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고, 역시 닌겐들은 너무 다양해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지내온 지 오래돼서 스트레스를 안 받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다양함을 인정하고 살아서 그런지 스트레스 지수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제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것들? 예를 들면 음식에서 철수세미가 나온다던가 가격 후려치기를 하다가 저한테 걸린다던가 뭐 사기를 치다가 걸리는 것들? 또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처님 마인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스트레스를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우선 나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귀여운 것들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주변의 캐릭터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좋아하는 것들과 함께 있으니 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저도 완전 동감하는 부분이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 다르겠지만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결국 다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각자 다른 가치관과 환경, 기대, 감정을 가지고 사는데 상대방이 나와 같을 거라는, 비슷할 거라는 착각을 하니까 충돌이 생기고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나 또한 어제랑 다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멜로디님이 말한 것처럼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걸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불필요한 감정이나 에너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을 한다고 해서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는 선택지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인정가 주면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스트레스 방어권을 쥐어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애써서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서로 맞춰가는 거죠. 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랑은 다르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같이 맞춰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건강한 관계고 단단해지는 관계겠죠? 반면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들 있죠. 유통기한이 있는 관계들. 그럴 때는 다름을 인정, 끝. 그리고 심리적 거리두기.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랑은 다르네? 친해질 일은 없겠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죠. 내 감정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다면 심리적 거리두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고 눈에 아른거리면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게 또 스트레스란 말이죠. 특히 직장 동료처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속으로 멀리하자 이렇게 체면을 딱 걸고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거리가 나에게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내 마음속에서도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점차 멀어질 겁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같은 팀이라던가 매일같이 붙어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된다던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을수록 이러한 감정 컨트롤을, 심리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저도 아직도 어렵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입에 항상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와 정반대의 의견을 말하거나 내 기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 때, 그럴 때는 왜 저래? 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내 폭이 더 넓어지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넘기는 기분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그럴 수도 있지에서 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오, 신기하다. 독특하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등으로 흘러가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 내가 소극적이었던 부분들이 확장되는 기분이랄까? 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시야도 확장되고 그러면서 내가 더 다채로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좀 대인배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세상 모든 걸 이해해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존재해요. 사람마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이해의 기준선을 넘어선 사람들은 저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아요.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될 때? 아니, 둘 다 안 될 때? 그럴 때 다들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100%의 인정, 이해는 있을 수 없어요. 없지만 어느 정도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또는 나에게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정과 이해의 선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도저히 못 참는지. 이거를 알면 내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휩쓸리지 않고 내 기준에서 건강한 인간관계, 정신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 멜로디님 덕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저는 멜로디님을 보면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받아도 금방 돌아오는 느낌? 탄력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늘 신기했는데 이런 비법이 있었구나. 덕분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디님처럼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흘려보내는 방법, 우리도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미나를 통해서 가져온 비법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작은 일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요.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챙기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일상 속 작은 일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 같아요. 저는 취미 활동에 몰입을 해요. 달리기, 요가, 독서, 뜨개질, 명상 등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스트레스와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활동에 빠져들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어요. 저는 글을 써요. 생각나는 대로 다 적고, 아니, 그냥 쏟아내는 거죠. 맥락 없이 지금의 생각과 감정들을 그대로 글로 풀어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니 더욱 솔직하고 날 것 그대로 적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불태워야 돼요. 그저 지금의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쓰는 글이랄까요? 의외로 차분해지고 난 뒤에 읽으면 정말 생동감 있고 나름 괜찮은 글일 때도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왜 받는지, 어떤 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다른 해소법도 좋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딱 듣고 인상적이었던 게 작은 일 투두 리스트 만들기였어요.
거창한 목표가 아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거. 이게 단순히 할 일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단단히 채우고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과정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가벼워지고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결국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까지 도움이 되는구나.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더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막 뭔가를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처럼 리스트를 간략하게 당장 실행할 것들로 만들면 머릿속도 정리가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감도 찾고 일석이조?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리스트를 만들고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 돌봄을 동시에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사람들의 해소 비법을 듣고 나랑 같은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색다른 것도 있어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또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뭐를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잠을 자면서 먼저 회피를 하기도 했고 좀 환기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감정을 해소할 때도 있었고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정돈으로 몸은 집을 청소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 마음속 어지러움을 정리하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해소 관리 비법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원인 파악, 해결하기였어요. 제가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너무 당연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도 저처럼 관리하는 걸 듣고 아, 이것도 방법이 맞구나 하고 안도감이 들었어요. 어떤 일이든 사건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인 파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감정이 건드려지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등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 또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덕분에 약한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지를 하다 보면은 같은 또는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감정에 약한 편인데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감정이 확 튀어나오다가도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반발자국 물러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느낌? 그리고 의외로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생각보다 제 안에서 나온 불순물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가벼워지기도 하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부분은 좀 고쳐야겠다. 다르게 생각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원인 파악과 해결하는 비법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 생각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기록이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봐요. 순간순간 받는 스트레스를 적어도 좋고 돌이켜봤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순간들을 적어봐도 좋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은 겹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거는 내가 정말 어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나를 이해하고 성장하고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또 나왔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원인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인 자체가 팔할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도 있죠. 가끔 가다 보면 뭐 내 잘못이 1도 없을 순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을 만나거나 이상한 막 특이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뭐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해도 안 가고 이해는 가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였어. 근데 저는 그거는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원인 해결 방법이 도움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러한 해결이 안 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이 굉장히 휘몰아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자책을 할 수도 있고 우울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인류애가 박살이 날 수도 있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서 머릿속을 헤집어 놓을 때 이 잔잔한 압박이 들어오면서 고통이 밀려올 때 그럴 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꼭 필요해요. 이건 건강한 나를 위한 필수템이에요. 현대인들의 필수템. 그런 관점에서 세미나에서 들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뭐 해보니까 좋더라 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시도를 한다는 게 누군가에겐 큰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로 벅찬데 뭘 또 새로운 걸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에 말한 취미생활, 글쓰기, 리스트 만들기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내 일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몰입해서 하는 것들이다 보니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당장 누구나 하기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대요. 단순히 내가 있는 그 환경에 변화를 주기만 해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주는 곳에서 당장 벗어나서 몸도 마음도 함께 움직이고 해방하는 거죠. 산책을 하면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세상도 둘러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다 보면은 어느새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되찾고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 몰입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산책이 아니어도 괜찮겠네. 누군가에게는 환경을 벗어난다라는 건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의 세계에 빠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기 위해선 지난 코너에서 말한 사유에서 말한 것처럼 나의 취향을 아는 게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결국 내가 직접 하는 것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 취향이 듬뿍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조금씩 방향을 조정해 나가면서 내 길을 만들어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시도하면서. 이 과정이 약간 맛집 탐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야 여기 맛집이래. 야 여기 TV 나왔다던데? 야 여기 새로 오픈했대 가보자 하고 여러 가게를 가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맛있다, 추천한다, 별 5개 해도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나한테 맛집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내 입맛에 맞는 맛집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겠죠? 이처럼 스트레스 해소법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나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맞춤 해소법이 완성될 거예요. 아, 제일 가장 아주 중요한 거. 모든 방법 다 환영이지만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그것에, 시도에, 현재에 몰입해야 돼요.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 감정을 연장선으로 끌고 오면 안 돼요.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몰입하는 게 포인트예요.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의식적으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현재에 몰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단단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도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해소법이 잘 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단단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언제 실감했냐면 저는 짜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아니, 나도 밀리는 게 짜증나고 답답하지만 참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참아? 왜 이렇게 밀어대고, 새치기 하고, 화내고, 진짜 짜증나. 라는 생각이 가득해서 출근길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아니, 아침마다 기분 좋게 출발을 해도 얼굴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감정 소모를 하고 아침 하루를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느낌? 그래서 저는 마인드를 바꿨어요.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막 밀쳐요. 밀치면, 밀렸네. 나 어디까지 밀려가는 거야. 누가 내 발을 밟았어. 밟혔네. 아프다. 막 옆에서 화를 내. 밀지 마세요. 막 이래. 뭐, 왜 이렇게 화를 내. 너만 화나는 거 아니야. 나도 화가 나. 이렇게 속으로 차분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화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멀리 떨어진 마인드로 지하철을 타니까 요즘 좀 재밌어요. 웃기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많구나. 나도 저랬었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많이 유연해졌구나. 단단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막 스스로가 기특하고 대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이처럼 스트레스 해소법이 꼭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일 순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이 아침 출근길 짜증 정도의 스트레스를 주진 않겠지만, 너무 다양하겠지만, 어떤 스트레스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끔은 가볍게 풍선 넘기듯이 이렇게 툭, 툭 받아치는 마음의 여유, 공간을 두는 건 어떨까요? 원인 파악으로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도 또 다른 부캐처럼 장착해 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지나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불어나고 불어나면서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안 다음에 나만의 해소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 번외 이야기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감정으로, 어떤 기분으로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마주친 상황을 떠올려 봐요. 오른쪽, 왼쪽 서로 같은 방향으로 비키려고 한 경우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죠? 그럴 때 속으로 좀 비키지 라는 생각과 짜증의 감정이 훅 올라올 수 있잖아요. 잠깐만,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어서 말할게요. 그 순간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나랑 마음이 통하시네? 또는 서로 배려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 같이 움직이게 되는구만 하고 생각을 하면 따뜻한 감정이 따라올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순간들에서 감정을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따뜻하게 바라보고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아요. 알아요. 저도 너무 어려워요. 이게 툭 건드려지고 올라오는 감정을 캐치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저같이 짜증 많고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더더욱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의 나에게 다음의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하다 보면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순간들이 쌓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로 우리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기억해 두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때마다 잠깐 스톱하고 생각해 보세요. 따뜻하고 차분한 감정이 밀려오면서 스트레스가 아닌 하나의 해프닝으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그 순간이 흘러갈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겠지만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거죠. 우리 같이 스트레스 프리, 휘몰아치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처음에는 동생을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였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알아가고 얻어가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눈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비법들을 참고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비법이 아닐까요?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비법이나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거침없이 남겨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살펴볼게요. 인박스는 팟빵, 스포티파이,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함께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